내년부터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천시에 들어설 오염 토양 정화시설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와 업체 측의 법정 다툼 간에 영천시의회도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가 제9회 SNS 대상 공공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인사이드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육 중 자신의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사고로 판단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입니다. 다른 지역에 이어 경북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오로지 대구뿐인데요. 대구시는 예산 문제로 무상급식도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대구를 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전국에서 가장 늦게 도입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대열에서도 대구만 쏙 빠진 겁니다. 대구시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작지 않은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는데 또 내년 돼서 고교 무상급식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예산 사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약 365억 원. 고등학교 3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은 168억 정도 됩니다. 이제 3학년 다 하게 되면 365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대구의 재정 자립도는 그리 낮지 않습니다. 올해 대구의 재정 자립도는 51.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입니다. 대구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주나 대전 등도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했습니다. 예산 배정 순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발 토목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 등의 무상급식이 계속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구는 토목 건설 예산에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이 무상급식과 같은 부분들은 이제 삭감되거나 아예 실행하지 못하는.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 영천시 오수동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환경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설 허가를 거부한 영천시와 업체 측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의회도 환경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오수동의 폐공장 부지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환경시설 업체가 이곳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며 영천시에 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영천시는 불허 처분을 내렸고 업체 측은 영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업체 측이 다시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불허 처분하면서 일단 그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생각했는데 1심 패소되면서 다시 이제 재결집하고 이제는 이제 주민들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으로 지금 결집이 돼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한센인 병원이 있는 데다 반경 1km 이내에 대학병원과 학교가 위치해 환경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호강 지류가 흐르고 천년 고차를 품고 있는 유봉산 등 청정 지역에 오염시설을 짓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천은 삼산 이수 고장입니다. 그러면 삼산이라 하면은 마연산, 작산, 유봉산입니다. 이제 이 유봉산 밑에 이런 공향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영천시 의회도 결의문을 내고 환경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영천시 의회는 청정 영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오염을 불러올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 설치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11만 영천 시민과 함께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심에 패소한 영천시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영천시는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앉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걸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권수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부부가 한 달이 넘도록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텐트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잡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부부는 지난 9월 25일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집에서 8년을 전세로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다 강제로 다 가져갔다니까요. 살림살이 싹 다 가져갔어요, 우리 지금. 가져갔어요? 아니면 다 밖에다 그냥? 다 가져갔다니까. 가져갔어. 예, 사람이 없는 새. 주인이 와가 문 따고 가가. 그래갖고 완전히 이불이고 뭐 살림살이고 옷까지 뭐 키, 자동차 키, 전기포트. 되돌려받은 전세금 2천만 원은 대출을 갚는 데 썼습니다. 게다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 이전비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주거 세입자는 구역 지정 공고일 전부터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비를 보상합니다. 부부가 살던 이곳은 11년 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8년 전에 이사를 와서 받을 수 없는 상황. 점점 날씨는 추워지는데 의지할 건 비닐 천막뿐입니다. 가진 돈으로 혹시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알아보니까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도 영세민 아빠도 들어간다 해도 보증금이 그거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어디 있어요? 그거라도 지금 없으니까는 까지. 그거라도 있으면 지금 달새빵이라도 더 가고 싶구만. 7, 80년대부터 동대구역을 따라 형성된 숙박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관과 모텔 등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면서 하나둘씩 문을 닫고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최 씨는 몇 남지 않은 이곳의 한 여관에서 10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만 내면 되는 단칸방. 이곳으로 오기 전 9년 살던 월세방도 재건축 구역에 묶이면서 쫓기듯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떠나야 합니다. 그럼 돈도 내가 못하면 내가 좀 약간 원망스럽겠지요, 솔직히. 이 집에 온 지가 딱 1월 17일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긴 오늘 10월 17일이니까 딱 10달 됐지요. 그 세월만 자꾸 가쁘네요. 어딘가는 재개발, 어딘가는 재건축, 어딘가는 도시재생. 여러 이름으로 명시된 도시 정비 사업이 대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290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만 192곳에 달합니다. 대구 중구 전체 면적보다도 넓고 수성구 크기의 45배 가까이 됩니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이 가운데 세입자 비율이 60%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유자 위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에서 세입자가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대구는 현재 이렇게 건물을 한꺼번에 헐고 고층 빌딩을 세우는 전면 철거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이라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이곳에 머물고 있던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계속해서 강제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후 이곳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나고 또 밀려나는 재정착하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에게 언제까지 이곳을 떠나라는 통지문 한 장 남기는 강제 철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부터 세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에서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복지 상담 정보들을 뭔가 이렇게 집적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하나의 좀 지원 기구가 만들어져서 적어도 동절기엔 철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제 철거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동절기에 급하게 나가야 될 경우에는 최소한
두 달, 석 달 나가서 딴 데 동절기에 이분들이 일을 구하실 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두세 달 만이라도 방값을 어디 뭐 대납을 해주든 본인한테 드리든지 하면은 한겨울은 넘길 수 있는데 겨울철에 쫓겨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정비구역 안에 임대주택을 확보해 이들의 주거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개발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 원치 않는 이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이주 지원은 필요하다. 퇴거와 함께 삶까지 뽑혀져 나가는 세입자들. 이들의 피눈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가 제9회 SNS 대상 공공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강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 오늘 뉴스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기동 대구시청 홍보브랜드 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소셜미디어, 흔히 SNS라고 부르죠. 이 공공부문에서 최우수상은 의미가 좀 남다른데요. 수상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참여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이번 수상의 의미는 시정 홍보에 대한 색다른 시각, 다양한 접근법들이 시민 호응으로 이어져 생각보다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를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상의 비결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은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려는 부서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계기로 대구시가 시민들과 한층 더 소통하는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시민 기자단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지원하면서 폭넓은 활동으로 주목받아왔잖아요. 예.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시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국적, 연령층, 계층, 취향들이 가진 어떤 70여 명의 시민 기자단들이 있고요. 네. 또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네. 구성된 380여 명의 어린이 기자단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폭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대구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나 근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와 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구의 정신을 나타내는 대구 시민 주간에는 역사 크리에이터, 그리고 DGB 대구은행파크 개막식에는 몸짱 크리에이터와 네. 대구의 맛을 알리는 콘텐츠에 먹방 크리에이터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또 대구 구석구석의 매력을 알리는 콘텐츠에는 4명의 대구 출신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활동들이 2010년부터 두각을 나타내 왔고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대만 관광객에게 가장 가고 싶은 도시 순위를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예. 여행 전문 업체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네. 대만 관광객이 주목하는 신규 여행지로 베트남 다낭에 이어 대구가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이제 대구 공항의 신규 노선과 또 대구의 숨은 매력들, 그리고 대구 소재 여행 능력자들이라는 인플루언서의 소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대구로 초청하기도 하고 네. 현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 다른 도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아랍어 영상 등을 제공해 일주일 만에 4만여 명의 시청자들이 이제 조회를 할 정도로 네. 반응이 뜨겁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대구가 내륙에 닫힌 도시가 아닌 세계로 열린 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위해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인지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소셜미디어의 강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지 좀 궁금해요. 영상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구시는 2011년부터 매년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된 다양한 수상 경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구시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사이 대세인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서 대구시 홍보브랜드 담당관실에서는 대구의 맛과 멋, 그리고 즐거움,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상을 통해 국내외의 대구만의 매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중 누적 반응이 가장 좋은 영상은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이 영상은 대구 출신 4명의 크리에이터와 네.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4명의 직원들이 함께 짝을 이뤄 대구의 구석구석 가지각색의 매력을 전달하는 이게 대구다의 영상인데요. 네. 누적 조회수가 190만 이상의 조회를 달성한 만큼 네.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구에서만 두 번째 거는 이제 도시철도 여행 2번 친구편인데요. 네. 대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여행 콘텐츠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특히 그중에 모노레일을 이용한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영상은 도시철도를 이용해 저렴하고 손쉽게 이동하고 노선과 연결된 대구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네. 이와 함께 이 영상물은 지역 출신의 갓 졸업한 청년들이 창업해서 직접 기획, 출연, 제작해서 완성된 영상입니다. 네. 지역을 떠나는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대구시는 청년들을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창업에 이르기까지 하는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공공부문의 콘텐츠 제작은 좀 한계가 있어 왔잖아요.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뭐 에피소드라든지 기억나는 일화가 좀 있으실까요? 그동안 공공과는 재미없다, 딱딱하다, 어렵다 네. 등에 대한 즉 공감 소통 능력이 부족했던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변화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좀 재밌고 부드럽게 쉽게 말입니다. 시민들이 좋아요, 공감 등과 같은 조회수의 수치로 확인하면서 저희들은 네. 조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영상에 출연한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알아볼 때도 있어서 부끄럽다고 네. 말하고 네. 천만 배우를 꿈꾼다는 농담도 합니다. 네. 대구 시민의 안전의 선봉인 소방공무원이 낮에는 소방사로, 네. 밤에는 이종 격투기 선수를 활용하고 있어서 네. 그 청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달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는 실전 경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때 더 큰 전율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대구시는 시정 홍보 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참여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최우수상 수상 이후에 대구시의 홍보 마케팅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신지 예정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대구 경북의 이미지를 타도시에서 이제 조금 왜곡해서 네. 또 보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건전한 상식, 합리적 이성, 친절한 밝은 사람들, 네. 깨끗한 도시 등이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SNS를 통해 진정한 우리의 모습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좀 이렇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닌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공감, 시정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먼저 좀 더 밝고 즐거운 것들,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자랑거리들, 네. 예를 들면은 대구의 청년 정책이라 환경이라든지 네. 그 어떤 스마트 시티 대구 등의 같은 이런 네. 긍정적인 콘텐츠를 계속 발굴 조명함으로써 홍보할 계획이고요. 네네. 또 시민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참여의 장 또는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서 큰 게 아니라 이제 작은 것, 익숙한 것, 네. 쉬운 것,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을 이끌고 모두가 참여해서 연결하는 이 소통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네. 우리 대구시 홍보 브랜드 담당관실이 하는 홍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기동 대구시청 홍보 브랜드 담당관이었습니다. 다투는 아이들을 혼내다가 둘째 아들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아버지 29살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유가족들이 받고 있을 심적 고통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하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에게 훈육을 받던 3살 B군이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끝내 숨졌습니다. 가을을 맞이해 단풍사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단방송, 대구방송, 신라방송 페이스북에 예쁜 사진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